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어떤 일이든 특정 신체 부위를 많이 쓰게 되면은 직업병 같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 투수라면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는 굉장히 강하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깨 부상에 시달릴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면서 10년 동안 뭘 많이 읽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신체적인 변화 아니면 이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가족들도 그렇고 저를 항상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전업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은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유튜브를 찍다가 알게 됐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안구건조증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눈이 침침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읽은 게 너무 많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인다. 손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나치게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이는 거였죠. 이게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안구건조증이었고, 뭐 제가 평소에도 보면 이제 눈을 되게 많이 비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찍다가 알게 된 거죠. 좀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일단 안과를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안과는 아직 못 가보고, 약국 가서 뭐 주변에 좀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 점안액을 사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제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점안액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눈세척기라는 게 있는데 가끔씩 좀 침침하다 싶을 때 눈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씻어주면 눈의 피로가 좀 풀리고 좀 깨끗해지는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해서 이제 눈 운동을 좀 해야겠다. 40대 중반 이후 또 환경에 따라서는 30대에도 노안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노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가독성이 떨어져 이렇게 봐야 된다나 아직 이런 건 없는데, 안구건조증 못지않게 이제 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고, 자 멀리 5초 보고 가까이 한 5초 보고 이렇게 뭐 눈 운동을 가끔씩 해주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하면서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거북목인데, 전 몰랐어요. 거북목.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또 일상에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반듯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들려 있고, 몸이 이제 수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북목이더라고요. 벽에다가 등을 붙여가지고 이게 딱 대보면은 거북목을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서 해보니까 거북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유튜브를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뭐 거북목 그 스트레칭 하는 이런 영상을 또 찾아가지고 요즘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뭐 15초 뭐 5세트 이런 것도 하고 벽에다 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는 불면증인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자기 전에 꼭 뭘 읽어요. 요즘 이제 또 스마트폰 있다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쫙 보다가 이렇게 잠드는 거죠. 태블릿으로 해서 또 책 읽고, 책이 너무 쌓여져 있는 것도 그렇고,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책보다는 그냥 전자책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다가 뭐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블로그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책을 읽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숙면을 못 취하다 보니까 수면 부족인데, 잠을 자는 게 좀 불규칙하고 제때 자지 못하고 자더라도 길게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좀 조정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3가지가 좀 생겼는데, 하나는 분석하는 습관입니다. 분석. 세상 모든 걸 분석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 좀 피곤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냐면, 후배하고 점심을 먹는데 제육볶음을 먹었을 거예요. 원산지 분석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쫙 보고 식당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 그러다가 옆에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는 가게하고 경쟁 비교를 또 해요. 밥이 맛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또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제 사업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신나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투자에는 도움이 되죠, 물론. 분석하는 게 습관화가 됐던 게 이제 장점도 장점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피곤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관찰하는 습관인데, 어디를 가건 길을 가든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모든 걸 관찰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360도, 180도 이렇게 막 서칭을 하는데, 식품주를 투자를 안 해도 마트를 갈 때마다 가격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프로모션을 하고 가격이 어떻고 나중에 투자하게 될지 모르니까. 최근에 제가 식품주 해서 분석해서 올렸는데, 그거 제가 투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답사를 가기 위해서 지방에 공장을 가거나 아니면 좀 멀리 이동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셉니다. 지나가는 차를 센다는 게 차가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어떤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가, HBM이 많이 운송이 된다거나 트레일러 차들이 이제 많이 이동할 때는 어떤 차가 많이 실렸나, 철근이 많이 눈에 띄면 건설업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같은 길을 갈 때 서울에서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 쪽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내비에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추천하는데, 저 중부 내륙으로 잘 안 가요. 화물차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오랜 산업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관찰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뭐 단지 한번 중간중간 들려보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난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서 약속 모임 장소 이런 데 나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나가서 그 근처에 있는 유동인구 체크하고 그 가게들 겉에서 이제 보면서,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또 관찰하는 습관이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또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인생이 피곤해지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에 강원도를 한번 놀러 갔는데, 강원도 가면은 주요 관광지가 뭐 속초, 강릉 이쪽으로 돼 있는데, 제가 굳이 우겨가지고 그 동해 삼척 쪽에 내려가가지고 해상 뭐 LNG 단지를 만들고 뭐 발전소 짓는다고 해서 굳이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온다든가 이런 걸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뭐 가면 갈수록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관찰하는 습관도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나치면 주위 사람들 좀 피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설을 많이 세워요. 이 투자가 직접적으로 뭘 하고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뭐 이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가설을 너무 많이 세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보면은 생각이 망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어떠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